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퇴자산 지킴이 하무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전자산으로서의 채권 투자를 공부했다면 오늘은 위험자산으로서의 채권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수익 채권형 펀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수익, 영어로는 high yield. 이 yield를 이제 뭐 다른 영어에서는 뭐 양보하다 뭐 이런 말로 하는데 여기서는 수익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채권형 펀드를 공부할 때 채권에는 신용 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A부터 트리플 B까지는 투자 적격 채권, 더블 B 이하는 투자 부적격 채권, 하이힐드 채권, 우리말로 고수익 채권, 정크 본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AAA부터 BBB까지는 투자하기 적합한 채권이란 뜻이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BB 이하는 투자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채권이다, 그래서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앞선 영상에서 투자의 기본에 대해 말씀드릴 때 투자에서의 위험은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 BB 이하의 채권에 투자하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투자 부적격 채권을 정크본드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게 모두 쓰레기 같은 채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채권 투자에는 신용위험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신용 등급이 BBB인 채권이 회사의 어떤 신용평가에 의해서 BB로 강등되는 것을 우리가 신용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작년 코로나 사태 때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BBB에서 BB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겁니다. 그럼 포드의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시장에서는 포드가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하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포드가 신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한 만큼 더 많은 이자를 줘야지 돈을 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더 많은 이자를 전문 용어로는 가상금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프레드라고 하죠. 채권 투자를 할 때 이 가상금리도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리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하면 동일 만기의 국채 금리에 그 회사의 신용 위험 프리미엄을 합쳐서 금리를 정하게 됩니다. 이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을 영어로 스프레드, 아까 한국말로 가산금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산금리는 채권금리에서 국채금리를 뺀 금리차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드가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다고 한다면 그때 미국채 5년물 금리가 1%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포드가 신용등급이 BBB일 때는 가상금리가 3%다,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채 금리는 바로 4%로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작년에 포드가 신용등급이 BBB에서 BB로 강등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가상금리는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미국채 금리, 5년 만기 미국채 금리가 1%인데 BB로 강등되면서 가상금리가 5%로 올라갔다고 하면 그때 포드가 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금리는 바로 6%가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경제가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갈 때는 이 가상금리가, 즉 스프레드가 낮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터지면 여지없이 가상금리는 폭등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제 위기가 오면 신용이 안 좋은 기업들은 돈 구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시장에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돈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는 프레드라고 하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제공하는 경제 데이터입니다. 프레드 보이시죠? FRED,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해서 FRB가 제공하는 경제 데이터다 이런 뜻인데요. 이 안에 아주 많은 그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하이힐드 스프레드, 즉 하이힐드와 동일 만기의 미 국채 간의 어떤 금리 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금융위기 전에 좀 낌새가 좀 이상하죠. 잘 평범하게 낮게 유지되던 스프레드가 스멀 오르기 시작하더니만 금융위기 정점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속도로 가파르게 스프레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면 거의 22% 가깝게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 미국채 금리가 1%라면 바로 22%를 더한 23%의 하이힐드 금리가 형성됐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하이힐드 채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로 인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채권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져서 엄청난 마이너스를 봤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는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이 무렵에 이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했다면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을 구매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 금리, 즉 스프레드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은 엄청난 수익을 냈을 겁니다. 자, 그럼 과거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같은 그림인데요. 하이힐드 채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채권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24.1%까지 떨어집니다. 다른 주식형 펀드들도 거의 이만큼 정도의 수익이 났었죠. 마이너스 수익이. 그런데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회복되면서 무려 50.24%의 수익을 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제 위기가 오면은 하이힐드 채권의 가상금리는 치솟을 거고 내가 정해놓은 금리 이상이 되면 그때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하면 꽤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가상금리가 엄청나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상금리가 10%가 넘어갈 때쯤 제가 몇몇 고객님들께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상금리가 15%, 20%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시장에 충격이 와서 가격이 하락할 때 우리가 정해놓은 가격이 오면 더 떨어지더라도 매수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적정 금리가 왔을 때 몰빵 투자가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만 전술적 자산 배분 차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운 좋게도 가상금리가 11%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빨리 안정화되면서 지금은 한 3.5% 수준으로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아주 큰 수익이 났을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AB 글로벌 고수익 채권형 펀드의 1년 수익률을 보시면 작년 3월 이때가 이제 아까 그
가상금리가 최대로 올라갔을 때 한 11% 가까이 올라갔을 때 이 채권 가격은 엄청나게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AB 글로벌 고수익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위험자산으로서의 채권 투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채권 공부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집중하셔서 다시 보시고 또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